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채권 내용으로 들어와서 지금 의자도 가지고 있는 채권 수익이랑 잘 가지고 있어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5월 11일에 제가 드디어 채권을 살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때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장 거래는 13일부터 가능했는데, 과연 이 이후로 지금 채권이 어떻게 됐냐 요거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추천한 가격이 우리가 가장 TLT라는 채권 중에 듀레이션이 한 17년 정도 되는 채권 가격이 이 정도 형성된 게 그날 이제 13일자 가격이었고, 환율은 그날부터 13일부터 한 16일까지 1366원에서 최저점이 1348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하고 난 뒤에 샀었어도 아마 TLT는 지금 가격으로 한 4.5%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 환율에선 한 2%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TLT를 사진 않았고 TMF랑 이 고부지라는 걸 샀는데, 여기 보시면 TMF는 이 채권의 곱하기 3배의 레버리지고 고부지는 이거보다 듀레이션이 더 길기 때문에 편차가 더 크죠. 하지만 그만큼 확신이 있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9대1 비율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사면, 저 같은 경우는 고부지 채권을 샀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월 배당이 4% 정도 돼요. 이건 1년이니까 12개월로 남으면 월 배당이 한 지금 제가 3개월치 받았을 때가 1%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총 다 더하면 아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샀을 때 환차익과 채권 가격 수익 TLT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쿠폰 이자까지 더하면 제가 볼 때 7%에서 아마 뭐 8% 사이 정도의 수익이 났을 거예요. 아니면 사는 시점에 따라서 6.5에서 7에서 8% 정도 사이 수익이 났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이 더 듀레이션이 긴 거와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이 더 났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을, 자, 이건 결과론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왜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2달 동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보면, 제가 먼저 이제 그 코스톨라니 이론, 말 그대로 객관적인 금리 고점과 금리 하점에 예금을 할 건지 주식을 할 건지 부동산을 할 건지 채권을 할 건지 이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달러와 채권의 10년치 아니면 그 이상의 데이터를 제가 다 뽑아서 표준 편차를 돌렸을 때 최소 가격과 최대 가격을 구했고, 거기에 보정값 A를 더해서 정규 분포상에 1배수이면 95%, 2배 사면 99%에 되는 가격 안에 들어오면 살만하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건 이제 과거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그리고 제가 수치상 계산적인 분석이었고, 이제 부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1년 GDP가 2100조고 그게 1.7조 달러인데, 미국 부채가 현재 1.6조 달러고 이대로 금리를 유지했을 때는 조만간에 2.5조 달러가 된다. 부채가 우리나라를 한 개 반 정도 사고 남는 금액이죠. 따라서 성장률이 지금의 금리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성장률이 1분기 때 1.6%였고 금리가 지금 5.5%니까 이 4%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리를 내리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영상이 또 있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인지 공급견인 인플레이션인지, 사람이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사고 싶은 게 많아서 부동산 가격을 사고 싶어서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 물류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기타 전쟁에 의한 인플레이션인지,
그리고 그 세부사항으로 물가, 그 다음에 우리 임금, 서비스, 주거비 관련된 인플레이션도 제가 분석을 하면서 부채도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제 채널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달러 채권이라는 재생 목록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영상 한 6개 정도 다 보면 1시간 정도 걸리실 건데, 그거만 쭉 봐도 왜 의자는 왜 이번에 채권에 올인을 했고 채권을 존버를 했는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딴 거 다 모르겠어, 앞에 내용 다 모르겠어, 그러면 실업률만 보라고만 했어요. 왜냐면 뭐 서비스, 공급, 부채, 뭐 여러 가지 등등 다 결국은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다 의미 없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업률 지표고, 실업률 지표가 미국이 현재 4.1%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이 있었고,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포인트는,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금융 지식을 공부한 다음에 내가 계속 의심을 해야 돼. 내가 투자해놓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믿음으로써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고, 내가 원칙을 세웠고 사야 했던 이유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항상 의심해야 돼. 그리고 그 근본이 변하지 않았다면 흔들리지 않고 지속을 해야 된다. 사실 2달 동안 채권 엄청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하는 줄이 알 정도로. 하지만 뭐가 됐든 앞에 있는 제가 채권을 샀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채권이 흔들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 예로 트럼프가 최근에 총 맞았죠. 총 맞고 일어나면서 트럼프가 확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할 거니까 채권은 지금 금리가 다시 오를 거다라고 해가지고 채권이 엄청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내 의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의 채권에 내가 샀던 이유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트럼프 하나로, 물론 당선되고 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태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90%는 TLT 고부주를 사놨지만 10%를 말 그대로 이 TMF 채권 태워가지고 오늘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17일 시점에 요거 먹고 나왔고요. 뭐 사실 뭐 결국은 연말까지 가봐야 최종 수익이 나는 건데, 뭐가 됐든 내가 생각했던 개념과 내가 매수를 했던, 내가 투자를 하기로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지조 있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아직 올해 안 끝났죠. 7월이니까 아직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제가 올해 뭐 얼마나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아직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뭐가 됐든 직장인들도 계속 금융 공부와 자본주의를 공부를 해야 되고, 단 1%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내가 그리고 기준을 삼았던 거에 흔들리지 않게 계속 의심을 하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